내가 움직이기 전까진 너네들 화장실 못 가니까 그리 알아라 등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대책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내인이 없이 타 지역에 그것도 말이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입니다. 버려졌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거의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면을 좀 봐주세요. 윤리센터에서 장애인 체육 대상 인권 침해 관련한 실태 조사를 하셨습니다. 다양한 결과가 있었겠지만 표본 조사에 따른 것이라 전체 선수를 다 조사하셨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제 답변 중에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어떻게 대응했나 그 방법에서 가장 높았던 답변이 아무 대응하지 않음입니다. 이게 이유는 보복과 불이익 걱정 돼서 그리고 피해자의 태도나 행동을 비난, 그다음에 용서를 강요한대요. 그다음에 화해 종용, 가해자 옹호 굉장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안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은 민원이나 제보는 듣고 있지만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요. 혹시 윤리센터 오신 분 아시고 계세요? 이 상황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화면을 보시면 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문체부 국감 첫날 장관님 계실 때 좀 지적을 한 바 있었는데요. 이 보면 윤리센터 체육계 인권 침해를 체육인에 대해서 언어적,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 포함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총 11개 유형에 구분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문체부 국감에서 언급한 쇼다운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 11가지 침해 유형 중에 8개나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본인들의 업무 밖이라고 생각해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이 뭔지 모르시죠? 네, 장애인 학대에 관한 내용이고요. 조항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뜻합니다.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려서 알겠지만 제가 언급할 수 없는 그런 폭언들이 오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체육계에서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럴 수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에도 속합니다. 가중이죠. 네,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놀랐던 것은 이 선수들이 12일에 윤리센터에 제소를 했어요. 근데 윤리센터 제소하면 분리조치에 대한 안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최초에 접수할 때는 피해자 지원 사항만 안내를 해드렸고요. 통상적으로 조사 단계에서 분리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조사가 굉장히 늦게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왜 그랬죠? 우선 관계자 수가 많았고 그 다음에 우선 피해 건수만 접수된 건수만 한 10건이 넘었습니다. 인권이 10건이 넘는 것 때문에 윤리센터가 일을 안 하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그런 내용을 제보한 그 사이에 이분들 그 사이에 10건 넘는 이유로 지연시키신 탓에 그 전에 그 가해자들이 심판을 보는 대회를 나갔던 거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기서 피해받은 코치님, 비장애인 코치님은 거기서 본인이 코치로 신청을 했다가 배제된 거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다 알고 계시네요. 지금 진행 중이시죠? 네, 조사 진행 중입니다. 네, 여기 보면 67명이 대회에 8월 영국에 있는 버밍엄 대회였습니다. 67명이 갔는데요. 선수가 이제 장애인 선수 24명이고 다 다른 지원 인력이나 기타 인원입니다. 선수 단장은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이시고 스포츠연맹 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회장님도 갔고요. 양충현 사무총장님 네. 가셨었지요? 예, 다녀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저희가 경기장을 돌면서 선수들 격려하고 상황들 지켜보고 응원하는 과정에서 응원하셨죠? 네. 네. 선수들 학대 받는 거 모르셨죠? 네, 그거는 네, 알 보니까 제가 예산 집행 보니까 5억 원이 들었는데요. 선수들한테 들어간 건 식비와 숙박비밖에 없어요.
네, 식비와 숙박비. 그리고 여기 이 선수들 이제 참고인으로 이제 올 거라서 선수 한 명밖에 제가 참고인 그 여야 그 조정 가운데서 한 명밖에 올 수가 없었는데요. 안타깝게요. 근데 이제 들을 거긴 하지만 그 한 선수는 저기 참고인으로 부를 수 없었던 선수는 그 훈련 중에 입은 부상인데 본인 돈으로 치료비를 대야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산은 식비와 숙박비밖에 안 썼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연맹 회장의 직무 수행비 2년간 1억 1,600만 원을 썼다고 하네요. 연맹 측에서 뭐 2022년부터 받기 시작했고 그것은 뭐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장애인 단체 스포츠 단체 중에서 가맹 단체 중에서요 정기적으로 회장 직무 수행비나 판공비를 지원받는 곳은 시각장애인 스포츠 연맹 유일합니다. 사무총장 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더 웃긴 거는 개인 통장에 입금하고 있어요. 충격이십니까? 아니십니까?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직책 수행 경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써서 집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외도 왜 허용하십니까? 예외 왜 허용하십니까? 저희가 그 집행하는 것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자율성 때문입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네, 그런 저희- 면만 네, 있습니까? 저희 직무수행비가 관련 법령 또 지침 위반 사항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합당한 처분과 개선 조치를 내리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국강 준비하면서 제가 또 다른 많은 다양한 선수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국가대표로부터 받은 네, 우선 참고인 두 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용기 내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또 어려움 겪으심에 대해서 미리미리 챙기지 못함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오신 만큼 가감 없이 말씀 주셨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저에게 5분밖에 없으므로 간단 명료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조현아 선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코치나 감독분들로부터 굉장한 폭언을 들으셨다고 합니다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장애를 빗대요. 장애와 관련된 폭언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연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셨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수치심과 모욕감이 들었고요. 저희가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경기에서 지고 나올 때마다 지네들끼리 잘난 똥들을 지랄나게 싸댔다라는 말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음으로써 경기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놀랐던 것은 그 생리적 현상을 제재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기 전까진 너네들 화장실 못 가니까 그리 알아라 등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네. 또한 성적 수치심도 느끼셨다고 했는데 이게 코치로부터인가요? 감독으로부터인가요? 코치와 감독 모두 해당됩니다. 아, 모두 해당됩니까? 네. 그리고 또한 이 영상을 분석하고 상대 선수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코치나 감독이 오히려 도찰이나 그 허락받지 않는 휴대폰 촬영 등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지훈련 기간 때 선수들한테 감 코치진에서 이제 핀신고인들이 그 영상 분석을 해서 알려준다고 했는데 영상 분석을 한 결과 상대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이나 상대 선수의 약점을 알려준 게 아니라 저희에게 상대 선수를 칭찬하고 또 저희가 못하는 부분만 지적을 해서 영상 분석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놀란 가장 제가 심각하게 보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는 장애인의 학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거긴 신체, 정신, 정서, 언어, 성적 폭력 외에도 유기나 방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 중에 한 분이 경기장에 버려져서 어디 갈지 찾지도 못하고 바로 그 경기 당일날 선수가 시합에 참가하는 당일입니다. 그날 주변에 겨우 물어봐서 찾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겨우 경기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저의 경우인데요. 저는 항상 경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경기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경기를 하러 들어가는데
그때도 제가 황태민 감독한테 미리 경기장에 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잠깐만 있으라고 하면서 어디론가 사라지셨고 그 이후에 나타나지 않았고 전 경기가 끝나서 이제 제가 경기를 할 차례가 됐는데도 그때까지 아무도 오지 않아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경기장에 입장을 할 수 있었고요. 경기 바로 시작하기 직전에 김창현 코치가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이날 이제 67명 인원 선수단 중에 24명만 선수였고 나머진 지원 인력이었고 또 그 뭐 코치 감독 등등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선영 코치님께 묻겠습니다. 그 나머지 그 시합이 끝난 이틀 동안 남았다고 했는데요. 그 어느 누구도 선수들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유기와 방임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맞나요? 제가 듣기로 코치님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선수들을 지원하다가 결국에는 9월에 있었던 전국대회 코치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던 것에서 배제되셨죠? 네, 선수들이 버려졌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식사조차도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선수들 식사를 다 안내를 했고 그러던 중에 그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날 마지막 날 감독님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님 잘못하셨습니다. 선수들 식사는 챙기셨어야죠. 저 한국에 돌아가면 연맹에 이의 제기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발언을 했고 그 이후로 한국에 돌아와서 연맹에서 주최하는 모든 대회에서 심판 배제 받았습니다. 네, 11월에도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연히 배제되시겠죠? 네, 심판 안내 문자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코치님께서는 한국에서 유일한 국제심판 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거로 아는데 맞나요? 지금 현재는 다른 국제 심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거기에 참여했던 코치나 감독진 중에 있습니까? 네, 감독님도 국제 심판 그리고 남자 코치님도 국제 심판 자격 취득하셨습니다.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 다 했어요. 예. 3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가장 제가 지금 심각하게 보는 것은 방임입니다. 유기 및 방임은 단순히 윤리센터에서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침해 11가지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법에 있습니다. 유기 되어졌고요. 방임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직무 유기에 대한 그 적절한 징계가 필요한데요. 그 나중에 저희 추가 질의 때 하기로 하고요. 우선 참고인들께 묻겠습니다. 방임되었을 때 나머지 시합이 끝났다고 했을 때 어쨌든 결국에 다른 나라에서 방임되었을 때 그리고 특히 선수분께서 경기 당일 유기되었죠.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감독님께 버려졌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그게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버려졌다는 생각과 방치됐다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정말 대회를 모두 그만두고 항공기를 알아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수치스럽고 다시는 그분들의 그런 목소리도 듣기 싫고 모습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책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에게 안내인이 없이 타 지역에 그것도 말이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입니다. 버려졌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거의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정말 최대의 환경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도 사실 국가대표 선수로서 당일 경기를 참여하는 마음은 다 떨리고 긴장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을 좀 참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윤리센터 지금 조사 중이신 거로 아는데 단순한 인권 침해가 아닙니다. 장애인 학대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또 인식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감독에 대한 감독과 코치에 대한 그런 내용들 솜방망이 처벌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사무총장님 지금 계시죠? 네, 있습니다. 네, 그 장애인으로 와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아까 보셨죠? 윤리센터에서 대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꾸 용서를 강요 받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